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. 안녕하세요.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파트캐하는 김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윤 기자입니다. 저희가 요 경제 유캐스트를 한 지가 거의 이제 한 5년 됐고 그렇게 오래 됐나요? 횟수로. 네.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. 횟수로 네. 5년이고요.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는 지는 이제 1년하고 한 2개월 좀 되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뭐 아빠가 알려주는 경제 이야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차근차근 좀 기초부터 밟아간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돈의 기원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돈. 일단 돈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요? 우리 일상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합니다.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유전무죄, 무전조제처럼 돈과 관련된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. 공기처럼 뭐 잘 모르다가도 없으면 큰일 나는 게 돈인데요. 이 돈은 어디서 기원됐을까요? 일단 돈이라는 단어 자체는 돌고 돈다란 뜻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고대 중국 주화 명도전에서 나왔다는 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돌고 돈다란 뜻은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을 뜻하는 것이고 칼 모양의 주화 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화폐로서 보이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엄밀히 말해 돈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. 형체는 없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. 교환 수단으로서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다닌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. 뭉게뭉게 그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니는 돈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든 게 바로 이 화폐입니다. 그 돈의 실체가 화폐인 건데요.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가상의 이런 그 돈의 가치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게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사실 이런 실체가 돈으로서 이게 힘을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. 최소한 믿고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. 하다못해 금 같은 것으로라도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래야만 화폐는 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. 실제 정부가 힘을 잃으면 돈의 가치부터 떨어져요. 사람들은 정부가 보증을 해서 돈을 바꿔줄 것이라 믿음을 갖고 그 나라 화폐를 쓰는 것인데 그런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. 당연히 화폐는 가치를 잃고 맙니다.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부가 찍은 화폐가 아니라 이웃 간 차용증을 돈처럼 썼습니다. 정부가 보증하지 못하는 종이 쪼가리보다 이런 거죠. 30일 뒤에 빵으로 돌려줄게 아니면은 청소를 내일 해줄게 이런 약속 증서가 더 믿음이 되는 하나의 그런 그 교환 수단으로 됐던 거죠.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끼리 약속만 잘하면 무엇이든 간에 화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돼요.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로 연결된 가상화폐, 암호화폐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아니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믿는 게 있고 그 믿음 하나로 이제 그걸 사는 거잖아요. 임 기자님 암호화폐 아직 투자 안 하셨죠? 저는 청산했나요? 네. 저는 예전에 투자했던 게 아직 있습니다. 그때 받나요? 팔지 않고 그때 옛날에 샀던 거를 팔지 않고 있었으니까 지금 수익은 나고 있죠. 근데 아직 이제 언제 제가 이거를 현금화 하냐가 아마 문제겠죠. 그러게요. 저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. 이후에 채굴되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 수량에서 점점 더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. 채굴되지 않은 금과 같지 않을까.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채굴되지 않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요새 비트코인이 하도 핫하다 보니까 말씀 들어봤고요. 따라서 화폐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약속이 전제돼야 돼요. 그 약속은 뭐냐? 누군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됐든 혹은 기업이 됐든 14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유력 가문이 됐든 간에 이게 가치를 갖는다. 뭔가 다른 거 재화나 서비스를 바꿔줄 수 있다. 하다못해 금이라도 바꿔줄 수 있다는 약속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. 이 약속을 고상한 말로 옮기면 신용이 되고요. 인간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신용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신용을 지키면 더 편리하게 지급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간 가치가 없었던 종이가 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지폐입니다. 지폐의 출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금세공업자들의 보증서라는 설도 좀 있고요. 이게 무슨 얘긴가? 부자들이 금을 금세공업자들에게 잠시 맡겨놔요. 그리고 금괴든 아니면은 이후에 반지를 만들든 간에
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겠죠. 그러면 그 주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금세공업자는 당연히 금을 맡고 있다는 종이를 또 주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종이는 누가 봐도 부자인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하나의 약속이 또 됩니다. 한낱 종이에 불과했던 그 증서는 부잣집 마님이 뭐 보증했다는 이유 하나로 돈으로서의 교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. 설마 뭐 부잣집 마님이 내 돈을 뭐 떼어먹겠어라고 생각한 것이죠. 이런 신용의 개념은 유럽의 중세시대 때나 뭐 볼 수 있었을까요? 아닙니다.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부족사회에도 이런 신용거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설령 구두로 약속을 한다고 해도 증인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남태평양 섬 중에 하나였던 야프 섬에는 앉는 사람들끼리 신용거래 흔적이 있어요. 이 섬에서 거래되는 것은 생선과 코코넛 정도이지만 단순히 거래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외상도 많았고 잠시 맡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일도 많았고요. 그럼 이곳에서의 화폐 역할은 무엇이 하는가? 바로 육중한 돌이에요. 외지에서 온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돌은 누가 훔쳐가거나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 돌의 소유주는 분명합니다. 다만 거래에 따라 바뀔 뿐이에요. 이런 식이에요. 코코넛 100개를 받으면서 내 페이, 그러니까 이 돌의 이름 페이라고 하거든요. 이 페이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 그 페이에 대한 소유권은 그 이제 코코넛 100개를 준 사람이 되겠죠. 이런 약속만으로도 거래가 성사가 돼요. 이 약속을 보증하는 실체가 야프섬에는 돌, 페이가 되는 것이고요. 이탈리아 상업도시에서는 차용증이 되는 것이고요. 또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뭐 주화나 지폐가 되는 것입니다.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으시나요? 아마 윤 기자님도 계좌에 찍힌 숫자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렇죠? 맞아요. 계좌를 통해서 받죠. 그래서 은행이 이런 숫자를 보증해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인터넷 쇼핑도 하는 것이죠. 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라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이고요. 이런 돈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여러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. 돈이 뭐 흘러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곳에 고여 있기도 해요. 이른바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것이죠. 돈은 고여 있으면서도 자식처럼 또 다른 돈을 아끼기도 합니다. 바로 이자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요. 여기서 바로 투자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에서 금융이 또 나오게 된 거였고요. 사실 한국에서 돈을 불린다라는 개념은, 이 돈을 불리기 위한 금융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립된 지 20년이 좀 됐을까 말까예요. 이른바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남는 돈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.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만 있어도 10%대 높은 이자를 주다 보니 서민들은 은행이 최고의 자산 축적 수단이었자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는데,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빴고 남는 돈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그런 개념이 희박했고, 그나마 저축을 다 이제 모았거든요. 저축을 하면은 10%에 또 이렇게 또 이자를 또 주니까. 그때까지 1990년대 우리네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. 남는 돈을 어떻게 하면 또 굴려서 더 많은 가치를 키울까라는 고민이 2000년대 이후에 커지게 되었고요. 우리나라 은행들도 예전처럼 높은 금리를 주기가 힘들어졌어요. 예금에 넣어봐야 뭐 3%, 4%를 줬던 게 2000년대이고 2010년대 이후는 뭐 더 심해졌죠. 급기야 2020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.5%로 낮추면서 은행 예금 금리 1% 밑으로 떨어집니다.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은 0.9% 정도이고 세금을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0.7% 정도가 살짝 넘어요. 유럽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돈을 굴려야 돈이 낳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. 바로 돈의 가치, 돈의 가격인 금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되는 이 시기가 되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